오늘도 평화로운 미국의 마트. 르르르르. 오, 그렇게 편하게 미국에선 슈퍼마켓에서 종기를 살 수가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에선 미성년자에게 엄격해서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복권을 팔지 않지만 13살 소년이 총을 구입할 만큼 상대적으로 총기 구매는 아주 원활하죠. 미국은 전세계 총기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선 총기를 소지한 가정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 100명당 121정의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한 명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지하기도 하기에 평균을 내서 저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통계는 등록된 총기만 따진 거고요. 등록을 안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기에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선 총기를 구입하기가 쉽기도 한 건데요. 미국에선 맥도날드보다 총기 상점이 거의 5배나 많습니다. 당연히 총기 보급이 많으니 그만큼 사고도 자주 일어나겠죠. 2022년엔 44,290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통계를 내보면 2014년부터 급증해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심심찮게 뉴스에선 굵직한 대형 총기 사고가 보도되는데 선진국 미국은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까요? 미국 내부에서도 매년 이걸로 찬반 논란이 크지만 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팽한 상황이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총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도 한데요. 1600년대 유럽인이 미국 땅에 이주한 순간부터 총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당장 먹거리가 없으니 총으로 사냥도 해와야 했고요. 주변의 인디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기에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영국이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잔뜩 거두니 폭발했고 1775년 이렇게 벌어진 독립전쟁에서도 미국은 딱히 군대가 없이 주민들 스스로 들고 일어나 민병대를 조직해 영국 군대에게 승리해버렸죠. 스스로 독립해낸 미국인들에게 총은 영국의 탄압에서 우리를 지켜준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식이 얼마나 컸으면 헌법에도 반영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총기 규제 논란만 나오면 들먹이는 수정헌법 2조입니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미국 역사에서 총기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1778년 독립전쟁이 끝나고 서부 시대가 시작되니 역시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는 필수였습니다. 괜히 서부 시대를 무법지대라고 부르지 않죠. 황야의 무법자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개척 시대에 이익을 추구하려 영토를 넓히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강도나 약탈자들이 기승을 부렸고 특히 1848년 서쪽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너도 나도 약탈자들도 골드러시에 참여했습니다. 금광부근의 마을을 만들었는데 경찰 같은 공권력이 자리 잡지 않은 시기니 갱단 강도단이 밥 먹듯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보안관이 있긴 했으나 한두 명으로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1861년 남부와 북부의 노예에 대한 입장 차이로 벌어진 남북전쟁으로 인해 총기는 대량 생산되고 더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죠. 이렇게 살았으면 저 같아도 몇 자루 집에 가지고 있었을 듯합니다. 그렇게 현대에 접어들자 미국의 50개 주가 그 틀을 잡았음에도 총은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마피아들이 세력을 불리며 총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해 세력 싸움이 커지니 마피아 조직끼리 총기 난투를 벌인 1929년 성 발렌타인 학살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총기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고 총기류도 당국에 등록해서 사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미국 역사상으로도 문제가 큰 굵직한 총기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1963년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총기로 암살당했는데요. 용의자는 무려 2만원짜리 총을 택배로 구입해서 대통령 암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불과 5년 뒤 1968년 마틴 루터킹 목사도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꽤나 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영향력을 끼친 이들이 연달아 총에 맞아 희생되니 1968년 그나마 현재에 말하는 미국의 총기 규제의 바탕인 총기규제법이 제정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소총이나 산탄총 같은 큰 총기류는 우편으로 판매를 금지했고요. 범죄 이력자나 정신질환자에겐 총기 판매를 제한하고 장총은 18세, 권총은 21세부터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기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후로도 꾸준히 총기 사고는 늘어났고요. 1981년 레이건 대통령에게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암살이야 미수에 그쳤다지만 당시 용의자로부터 6발의 총이 발사돼서 레이건의 대변인이었던 제임스 브래디가 총에 맞게 됐고 하반신 마비에 불구가 되게 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25세의 대학 중퇴생 존 힌클리였는데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이유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존 힌클리는 사실 암살 시도 6년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촉매가 되어 미국 정부는 1993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불구가 된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브래디 액트라는 규제를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총기 구입 예정자의 신원을 조회해 범죄 기록이나 정신 이상자가 아닌지 조사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총기 사고는 반복됐고 대표적으로 축약해도 이른바 묻지마 총기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2007년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에선 정신질환을 앓던 한국계 조승희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려 3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2012년에는 미국 코너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 교직원 26명과 무고한 아이들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에서 역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나 무려 관객들 60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 봉변을 당할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총기 사고가 반복돼도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못하는 아니 안 하는 데에는 거대 단체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이른바 NRA라 불리는 총기 판매자 연합이 한몫 거둡니다. NRA는 1871년에 출범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으로 사실 건전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당시 군인들이 총을 반납하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들고 갔다고 하는데 이 총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 총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여가를 즐기게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요. 현재는 회원만 무려 500만 명에 달하고 로비가 합법인 미국답게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밀어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340억을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죠. 나를 당선되게 만들어주었는데 NRA를 거스르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만들긴 어렵겠죠. 그리고 NRA는 사실 총기 규제 반대의 배후이자 음모로 매번 거론되지만 실상은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가족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매년 총기 박람회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흔하게 가족들이 놀러와서 모임을 하고 구경도 합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아빠들이 자식들에게 앞으로 너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면서 총기 사용법을 가르치곤 하죠. 그렇게 NRA는 매년 TV 광고로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검은 손의 느낌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NRA보다 더 근본은 미국인들의 기본 인식에 있습니다. 2020년에 약 43,000건의 총기 사건이 났는데 그중에 25,000건 이상이 총기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의 절반은 사실 자살이라는 거죠. 기타 범죄에도 쓰이지만 세상에 이슈가 되는 총기 난사 사건은 막상 1.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지해도 자신만을 지킬 뿐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총기 난사를 일으키는 인간들은 소위 정신 이상자나 이른바 도라이일 뿐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은 도시보다 시골에 사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엔 띄엄띄엄 살다 보니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부의 대도시 엘리트 도시들은 잘 나가지만 미국 서쪽의 제조업이 몰락하게 됐고 산업 도시들이나 시골들은 점점 더 낙후되어 가니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딱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총까지 뺏어간다고 하니 시민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있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총기 규제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